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주도주로 좀 부각됐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고체 배터리하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리튬,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관련주하고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차이점은 그거죠. 우리가 그 전지, 그게 2차 전지 4대 소재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이렇게 나누죠. 전해질로, 액체 전해질로 우리가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자, 전고체 배터리는 이 중에서 이제 액체 전해질이 이제 전고체로 고체 전해질로 바뀐다는 얘기죠. 액체가 고체로 바뀐다는 얘기죠. 전해질이요. 전해질이 바꾼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분리막이 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이 그거죠. 액체 전해질이 그다음에 고체 전해질로 바뀐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분리막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자세히 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차이점이 나와 있죠. 뭐 리튬하고 전고체 배터리하고 양극재는 그대로 있죠. 양극재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음극재도 이제 약간 변화가 있죠. 뭐 흑연노, 이제 실리콘하고 주로 했는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음극재는 리튬하고 그다음 흑연, 실리콘이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해질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전해질이 이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리막은 이제 전고체 전해질에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꿈의 배터리라는 얘기를 쓰죠. 우수한 안전성이다 이 얘기죠.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화재 위험이 있죠.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이게 일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한 600km 나오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일회 충전으로 1200km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높은 출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력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충전과 방전이 고체 내에서 리튬 이온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원자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올 겨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올 겨울에 미국에서 날씨가 크게 떨어지면서 테슬라가 생산했던 그 전기차들이 이제 작동이 좀 안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졌죠. 이와 같이 저온에서도 배터리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전고체 배터리가 훨씬 좋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 배터리 규모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전기차가 뭐 지금 안 팔리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속도가 좀 둔화될 뿐이지, 제가 보면 이제 전기차 시장은 꾸준하게 앞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세일 3사가 지금 이와 같이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 개발 현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LG 엔솔 같은 경우도 2030년에
항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삼성 SDI가 가장 앞서가죠. 2027년에 항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SK온 같은 경우도 2030년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나라 셀 세계사 중에서는 셀 3사 중에서는 지금 삼성 SDI가 가장 앞서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이제 고체 전해질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다 지금은 알 필요성이 없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그 항화물계 지금 전해질을 주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여러분들은 항화물계 이 전고체 전해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산화물계 그다음에 고분자계 이쪽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항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화물계 전고체 이제 밸류 체인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봅니다. 항화물계에 지금 가장 앞서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삼성 SDI, 그다음에 도요타가 가장 지금 두 회사가 가장 앞서가고 있죠. 도요타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출시를 2027년도 잡고 있고 삼성 SDI도 2027년도 잡고 있죠. 그다음에 항화물계는 우리나라 LG엔솔도 하고 SK온도 하죠. 우리나라 세일 3사가 항화물계 주로 지금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산화물계는 다른 애국사들이 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체 전해질에서 이제 항화물계 이제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있고, 그다음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있고요, CIS, 그다음에 포스코 자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유니드가 지분을 가지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업체고. 그다음에 이제 고체 전해질 소재를 만드는 거죠. 소재를 만드는 업체는 항안 리튬 소재를 이제 만드는 업체가 네이크 머티리얼즈하고 이수 스페셜 T 케미칼이죠. 얘들이 최근 주가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항암을 리튬을 만든다는 그러니까 고체 전해질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이 최근에 얘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농화성 경기는 약간 이제 고분자 전해질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은 항화물계 이제 관련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CIS가 있죠. CIS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하나 모멘텀이 있는데 얘는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죠. 그 밖에 이제 PNT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필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이것은 나온 것은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밸류체인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종목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중에 이제 아까 말한 배터리 3사가 있겠죠. LG엔솔 있고, 삼성 SDI 있고, SK이노베이션 있고, 포스코 홀딩스가 자회사가 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안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수 스페셜 티 케미칼, 그 다음에 네이커 머티리얼즈가 있다는 얘기죠. 그 밖에 이제 또 보면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쪽에 이제 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생산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필에너지가 들어갔네요. 필에너지도 삼성 SDI가 지분 14% 정도를 가지고 있는 2대주주죠.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스태킹 장비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CIS, 아까 CIS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단점에 잠깐 얘기했지만요.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주로 생산하는 배터리죠. 배터리 보면은 그 킬로와트
킬로와트당 보면은 지금 MCM 배터리가 지금 140달러 정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140달러를 한다는데 상당히 비싸다고 지금 일부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NCM 배터리를 지금 약간 기피를 하고 있죠. 특히 중국 애들이 주로 만드는 LFP 배터리는 킬로와트 시당 이거 보면은 95달러밖에 안 하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생산하는 배터리하고 중국의 업체들이 생산한 LFP 배터리하고 가격을 비교를 하면은 무려 45달러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3, 40% 중국 애들이 생산한 배터리가 지금 3, 40% 정도 싸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애들이 우리나라 배터리보다는 지금 중국 업체 배터리를 선호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 이제 가격을 보면요, 킬로와트 시당 보면은 지금 보면은 400달러에서 600달러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생산해 가지고 팔고 있는 NCM 배터리보다 무려 3배에서 5배가 높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너무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과연 상용화가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가 또 중요할 것이고, 이 비싼 배터리 생산 원가를 어떻게 이제 낮추냐가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출시가 되더라도 당장 대중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야기죠.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단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단점을 보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중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출시하더라도 럭셔리 차, 비싼 차나 스포츠카에 일부 차량에만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그다음에 로스로이스 같은 고급차에 탑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차는 보통 2억에서 7억 정도 가죠. 그러면 이와 같이 차에 이런 고급 배터리를 탑재를 해도 소비자들이 저항이 적다는 이야기죠. 근데 일반 전기차인 우리가 보면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은 전기차에게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기는 무리이다는 이야기죠. 대중화에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럭셔리 스포츠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1년간 판매 대수가 보면은 37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초고급 전기차는 1년에 5만 3천 대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고체 배터리가 출시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해결돼야지만 대중화가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대중화가 되기는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또 약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IT 기기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전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보다도 상온, 이렇게 15도에서 20도에서 이온 전도도가 낮아가지고 상온에서 작동하는 IT 기기에 탑재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게 전고체 배터리는 주로 전기차하고 에너지 저장치 ESS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변 온도 제어가 가능한 제품에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고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분들은 지난주 3월 7일 날 하나투자증권에서 그 산업보고서가 좀 나왔더라고요. 한 40몇 페이지짜리 하나투자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깊이 있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힘들고 저도 100%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더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하나투자증권 보고서를 한번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와 같이 전고체 관련주들을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될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아까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줬죠. 이런 것은 캡처를 한번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고체 관련 기업들, 그러면서 항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 이걸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고 있죠. 이건 하나투자증권에 나온 거죠.
이것을 한번 캡처를 따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놨죠. 이런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그래프를 보고 그다음에 차트를 좀 보고 그러면서 한번 매매 타임을 한번 잡아봐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투자증권에서 또 종목들을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캡처를 따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한번 또 연구도 해보고 차트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매매 타임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망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이제 셀 3사를 나는 이제 대형주를 공략한다 그러면은 삼성 SDI가 최고겠죠. 지금 가장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있으니까 얘가 가장 내가 보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셀 3사 중에서는 가장 핫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 SDI 한번 여러분들 차트로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최근에 삼성 SDI가 진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가지고 최근 이틀 연속 좀 강하게 대량 거래가 소만되면서 강하게 좀 오르고 있죠. 주가가 빠진 이유는 그거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양극재 그런 게 2차 전지 핵심 소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죠.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니켈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삼성 SDI가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거의 50일 신저가를 기록한 후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3월 3월 4일인가요? 3월 4일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인터 배터리 데이가 배터리 전시회가 열렸죠. 코렉스에서요. 그래서 삼성 SDI가 향후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죠. 과연 이 종목이 계속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치고 갈 것인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 계속 치고 가기는 좀 한계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좀 상용화 시기가 2027년이고 그 다음에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중화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가 움직인 것은 약간 테마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목들을 계속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트레이딩 관점이 좀 좋아져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이 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얘는 이제 좀 약간 말이 모순된 것 같지만은 삼성 SDI는 바닥을 친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해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지금 주가가 40만 5천 원인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70만 원을 제시하는 증권사가 등장을 하고 있죠. 길게 보면은 7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보고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나는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좀 접근하기 좀 그렇고 나는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면은 삼성 SDI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긴 호흡으로 좀 접근하시는 얘기를 해드리고 최근에 이제 전고체 관련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핫하게 움직인 것이 이제 항화물계 리튬 관련주다 그랬죠. 그 중에서 항화 리튬을 만들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얘가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세를 보였죠. 대량 거래가 초반되면서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것을 월요일 따라가기는 좀 그러겠죠.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격 조정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격 조정은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전번에 작년 6월 달에 보면은 이같이 네이커 미터리즈가 이렇게 급등을 한 후 좀 약간 조정이 좀 이렇게 또 21일 이동성에 만나는 선이 나오죠.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면은 제가 보면은 이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내가 보면은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은 저는 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를 하시고 여기서 제가 보면 이것을 따라가기는 좀 네이커 미터리즈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네이커 미터리가 나는 꼭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밀릴 때 매수를 해가지고 오르면은 단기 매매 차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네이커머터리지는 접근한 것이 좋아 보인다. 최근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자, 조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장족을 하고 있는 것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죠. 이 종목도 지금 꾸준하게 오르고 있죠. 단기적으로 상당히 고점을 형성하고 특히 40만 원대가 좀 매물벽이 상당히 두터운 상태죠. 내가 보면은 이제 이 40만 원대를 돌파하고 뭐 사상 최고치로 경신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당장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치 경신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얘도 좀 지금 보면은 좀 접근은 좀 자제하시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한번 접근하시고, 만약에 다음 주 매매를 하고 싶으면은 트레이딩 관점만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장비 중에서 CIS가 가장 탄력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특히 이날 지난주 이제 3월 6일 날 급등한 이유가 그거죠. 그동안 자회사로 있었던 그 전고체 사업을 하는 그 자회사를 합병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전고체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이 동목도 지금 45,000원대 지금 전고점에 물량들이 좀 철회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꼬리가 좀 크게 달렸죠. 여기서 주가가 계속 추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은 한번 12,500원 정도까지 좀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매수를 하신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아까 전고체 장비업체 중에는 PNT라는 종목도 있다 그랬죠. 한 PNT는 우리나라 장비 중에서 기술력이 대단한 회사 중에 하나이죠. 이 종목도 작년에 86,000원대 고점을 찍고 최근에 보면은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다가 최근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죠. 이런 종목은 아까 CIS보다 훨씬 낫죠. 이런 종목은 최근 3일 조정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종목이 접근하니 PNT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최근 하나기술도 내가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다 그랬죠. 얘도 바닥권에서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얘도 내가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한번 얘도 이제 아까 말한 CSI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없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네이커머터리지나 이수 스페셜보다는 더 좀 부담이 없는 가격 같으니까 이런 종목 한번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필에너지라는 종목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얘는 삼성 SDI가 지분을 14% 가지고 있는 2대주주다 그랬죠. 삼성 SDI가요. 최근 바닥권에 대응한 거는 수반되고 있죠. 얘도 내가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2차 전지, 그렇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앞으로 좀 상용화가 2027년이고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 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뭐 계속 구조적인 상승보다는 제가 보면은 이번 상승은 좀 테마성이 상당히 짙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제가 개인 유튜브를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좀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은 그러니까 다음 주죠. 3월 둘째 주 유망주를 소개하는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